이제 새벽 컴퓨터 교실 파워포인트 과정 종강하는 날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파워포인트 자체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회원 가입을 해서 그 계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절차들이 있네요. 우리 지금 188쪽 왼쪽 페이지 보면은 파워포인트 2013에서 더욱 강화된 크라우드 공간이란 말이 나오네요. 크라우드.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크라우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연계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번에 그 한컴 네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지 홈페이지 가시면은 한컴 네오 그 100일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잠깐만 좀 볼게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한컴 오피스 정품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셔가지고 제일 공지사항 첫 번째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한컴 회사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한컴 회사로 클릭을 해서 한컴이라고 하는 회사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뷰어는 공짜예요. 뷰어는 보는 거거든요. 누가 아래 한글 문서를 보내왔는데 난 아래 한글이 없어. 그럼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뷰어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뷰어 사이트들은 어떤 것 그러니까 곰플레이어 이런 것도 뷰어잖아요. 보는 거니까는 대부분 다 무료예요. 예, 무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홈 에디션 MLP 정품 개인 사용장 다운로드.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을 구매한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다운로드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제품 번호가 없으면 구매했을 때 제품 번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거는 이제 설치 못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100일간 써봐라 하는 거죠. 100일간 써봐라. 이제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10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용량이 1.9기가라고 나와요. 용량이 제법 커요. 그러니까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은 한글, 엑셀, 그러니까 워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컴으로 말하면은 한글, 한셀, 한쇼. MS로 말하면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피스는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러니까는 워드,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글, 한셀, 한쇼. 처음에 아래 한글은 한컴에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셀이나 한쇼는 예전에 그 훈민정음 있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삼성전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로 했는데 그 개발자들이 다 이제 한컴으로 왔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이제 한셀 한쇼를 개발했는데 한셀은 엑셀하고 한쇼는 파워포인트하고 호환이 잘 돼요. 보완이 돼요? 예, 예,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엑셀 한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약간 다른 듯한 엑셀 보는 느낌이에요. 다 기능 똑같아요. 대부분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확장자가 다르죠. 확장자가. 이건 셀이고 이건 쇼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하여튼간에 이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패키지들인데 가격 되게 저렴해요. MS는 가정용이 한 12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컴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 원 정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워드는 MS 워드 안 쓰고 아래 한글 쓰고 나머지는 또 MS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회사 거를 쓰는 셈이에요. 그게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에는 이것 때문에
MS가 고전을 하죠. 일본이나 여기는 다 MS 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든지.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히 한글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니에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보복, 그래서 엑셀을 한 20% 정도 비싸게, 본국보다는 우리나라 한글 엑셀이 한 20% 비싸요. 그러니까 49만 5천 원 할 때 59만 5천 원 정도, 한 10만 원 더 비싼 그런 식으로 더 비싸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단품으로 팔지 않고 패키지로 팔다 보니까 저렴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액세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퍼블리셔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컴 오피스는 딱 세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약간 좀 성능은 떨어지는 느낌은 있는데요.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인데 이 액세스를 구매하시려면 엄청 비싸요. 이거는 가정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기업용에만 포함되어 있는데 프로페셔널 버전이는 한 50만 원 합니다. 퍼블리셔는 출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천상 뭐 MS 오피스를 구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니까는. 액세스는 뭐예요? 예? 액세스는 액세스는 자료 관리하는 겁니다. 자료 관리.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ERP 같은 거. 예? ERP 같은 거. ERP하고 합쳐지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는 그러니까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디베이스 3 플러스 디베이스 4 이러다가 이제 대형 컴퓨터들은 오라클로 넘어가거든요. 오라클로 넘어가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우리가 엑셀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엑셀은 어느 시트, 어느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얘를 묶어가지고 1사분기 현황과 2사분기 현황, 3사분기 현황 여러 가지 통합 파일에 있는 것들을 내가 조건을 걸어서 한데 가져와라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액세스는 그런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액세스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도 레벨이 제일 높은 거에만 나와요. 그리고 어떤 자격증들은 계속 쉬워지는데 액세스를 적용하는 자격증은 그대로 유지돼요. 어려워요. 왜? 쉽게 낼 수가 없어요. 자체가 어려워서. 예. 하여튼 간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요. 뭐 특히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그 한컴 업데이트 하라는 메시지가 간혹 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클릭해서 실행하려 그러면 뭐가 실행이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오셔야 돼요. 이 다운로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한글 2007, 2010 여기 있는 패치 파일 이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특히 2010 같은 경우는 패치가 용량이 600메가가 넘어요. 매뉴얼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10 버전에 들어가는 필요한 프로그램들, 뭐 교육, 교재 샘플 뭐 다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즘은 가급적이면 다 무료로 해줘요.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동 업데이트가 잘 안 되면 이제 수동으로 아까 그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여긴 뷰어들이 있네요. 윈도우용 한컴 뷰어, 맥킨토시용 한컴 뷰어, 리눅스용 한컴 뷰어. 리눅스도 이제 페도라 버전, 뭐 우분투 버전. 우분투라는 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분투. 예. 안드로이드 뷰어. 안드로이드 뷰어니까 뭐죠?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죠. 예. 뷰어는 다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는 편집기는 돈을 내고 쓰는 거지만 뷰어는 무료로 써요. 이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예.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버전들이 특히 그 한컴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가서 한컴 이제 네오라 그래서 이게 이제 2016 버전이에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한컴 네오가 나왔거든요. 한컴 네오가 등장할 때 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례가 나와요. 사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그 사례를 들어보는데 외국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진을 찍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아래 한글로 가지고 편집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해요. 아래 한글 스마트폰용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클라우드로 보내요. 한컴도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요. 그럼 그쪽에 여행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한 사람들 사진하고 공유를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허락을 받아서 그걸 갖고 또 편집을 하고 그거를 또 본국으로 보내고 그걸 가지고 기사화 시켜서 글을 써서 블로그로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요금이 좀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몇 년인가를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 이거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트북 들고 다니고 뭐 하고 뭐 잔뜩 싸들고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글을 쓴다 이거죠. 근데 저도 아래 한글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해보지만 불편해요. 화면이 조그마니까. 그래도 가나다라 ABCD는 다 입력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PDF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도 해버려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이제 행사장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걸 하나씩 받았어요. 무료로. 그래서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3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세대에다 설치가 가능해요. 혼자 뭐 노트북 하나, 데스크탑 하나, 아니면 뭐 자네들 컴퓨터하고 어른들 컴퓨터하고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구매하려고 그러면 45,000원. 혼자 쓰는 건 35,000원, 3명 쓰는 건 45,000원.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당연히 MS 오피스를 개발한 MS사에서 이런 클라우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겠냐 이거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셔서 모든 프로그램 가시면은요. 2013 여기 있네요. 2013. 2007하고 2010은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폴더에 들어있고요. 2013은 2013이라는 폴더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016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MS 오피스 2016은 2016 폴더가 있긴 있는데 가보면 별로 없어요. 다른 거는. 대신에 겉에 꺼내놨어요. 겉에. 엑셀 2016, 뭐 액세스 2016, 뭐 파워포인트 2016 겉에 꺼내놔가지고 좀 지저분하더라고. 저는 그거를 이제 2016 폴더에 다 집어넣고 쓰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있어요. 엑셀, 원드라이브, 원노트, 아웃룩, 파워포인트, 퍼블리셔, 워드. 이게 가정용이에요. 여기 교육기관용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액세스는 없어요. 액세스까지 들어가려면 비싸요. 근데 2010 버전에는 액세스가 있어요. 여기 2010. 2007에도 액세스는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MS 워드도 있죠. 그 다음에 도구들이 있네요. 뭐 언어 기본 설정, 업로드 센터, 뭐 어쩌고 저쩌고. 퍼블리셔는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책 만드는 거예요. 책. 예. 발행물이죠. 발행물. 간행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 A4 용지로 만들어서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뭐 글 쓰는 거죠. 삽입에 들어가서 뭐 표를 집어넣을 건지 뭐를 집어넣을 건지 뭐 달력 형태로 만들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 만들어주면은 달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뚝딱 달력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6월달 달력.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옮겨가지고 작업하면 되고 여기다가는 이제 또 삽입에 들어가서 달력인데 다음 달 거 여기 있네. 그랬죠? 여기 다음 달 거. 세상에 달력이 알아서 만들어져.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뚝딱뚝 달력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로 프린터로 인쇄하면 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뭐 오른쪽 맞춤을 할까요? 오른쪽 맞춤. 오른쪽에 들어갔고요. 예, 이게 퍼블리셔입니다. 간행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책자 같은 거, 안내문 같은 거. 그러니까는 보면은 광고지 같은 거 우리 센터에도 많이 만들잖아요. 예, 이번에 무슨 교육 과정이 새로 뭐 개설되었습니다.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대부분 아리안글이나 파워포인트로 만드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면 편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로그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파워포인트도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로그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메일이 아니라 지메일을 써볼까요? 잘못됐다네요. 제 핸드폰에 떴어요. 야, 누군가가 네 이름으로 로그인 하려고 그러는데 너 맞니? 라고 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걸 이제 앱을 깔아놨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제가 승인 버튼을 눌러주면은 오케이 로그인이 들어가는 거죠. 앱이 있습니다. 그런 앱이요. 스마트폰에도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예요. 다 무료입니다. 자, 이제는 제 이름이 계정이 로그인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다 저장한다? 작업한 거를 자, 우리가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서를 작업해 가지고 원드라이브 문서 있네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과연 제가 예전에 저장해 놓은 문서가 클라우드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예. 자, 새로 만들기 한번 해서요. 잠깐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자, 이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공유, 내보내기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 원드라이브. 이것도 저장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드라이브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원드라이브가 MS 거예요? MS에서 하는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엔드라이브 같은 그런 거죠. 원드라이브.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드라이브라고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이제 엔드라이브에서 클라우드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여기 이제 원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사용하는 거 임시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저장하면 돼. 그럼 이건 제 PC에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죠. 편하겠죠 아무래도요. USB 메모리도 안 갖고 왔어.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그럼 보통 우리는 내 컴퓨터 저장해서 그걸 메일로 보내든지 네이버 클라우드 보내든지 이렇게 보내는데 직접 여기서 보내는 거죠. 예. 우리 PC에 있는 거를 그 뭐야 이제 PC를 한번 포맷 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작업하려고 그러잖아요. 컴퓨터를요? 네. 예. 그러면 자료를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옮기라고 할 때 USB나 예. 뭐야 큰 거 뭐라 그러지 그거? 외장 하드요. 매장 하드를 쓰는데 예. 그걸 뭐하러 씁니까? 드라이브에다 다 그냥 옮겨놓고 다시 꺼내 쓰면 되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드가 뭐 필요가 있냐?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클라우드라는 공간이 무제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에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데이터를 백업을 받아놓고 작업을 하시려면 그 백업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대략? 맞아. 뭐 물세 뭐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C 드라이브가 500기가 이제 SSD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D 드라이브가 4테라 2000기가 4000기가짜리 4테라짜리 하나하고 E 드라이브가 2테라짜리 두 개 6테라가 돌아가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들이 거기 들어 있고요. C 드라이브에는 뭐 바탕화면이라든지 내문서라든지 그쪽에는 저는 내문서나 내비디오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대신에 바탕화면에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운로드 폴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통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데 그것도 일정 기간이 되면은 다 D 드라이브로 넘겨버려요. 백업을 해놔요. C 드라이브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포맷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아놓거든요. 가급적이면 거기서는 프로그램만 돌리지 데이터를 저장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외장 하드를 또 크레들이라 그래서 하드를 꽂아서 쓰는 이제 외장 하드들이 있거든요. USB 메모리 뺐다 뺐다 하듯이 외장 하드만 뺐다 뺐다 하게끔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개 갖고 있어요. 한 7개짜리 2000기가짜리 뭐 2테라짜리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백업을 받으려 그러면 지금 C 드라이브에 있는 거는 사실은 백업 받을 게 별로는 없어요. D 드라이브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근데 D 드라이브에 있는 걸 백업 받으려 그러면 또 다른 하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넘길 방법이 없어요. 클라우드가 공간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거죠. 클라우드가 과연. 자, 클라우드 다 쓰라 이거야. 네이버 클라우드 쓰고 원 드라이브도 쓰고. 예. 근데 클라우드를 막 이것저것 다 써버리게 되면은 내가 데이터를 어디다 넣어놨는지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안방에 따로 보관하고 건너방에 따로 보관하고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건 같은 우리 집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클라우드별로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은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내놓고 뭐 엑셀은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로 넘겨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자주 하는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어쩌다 한번 넘기고 나면 어디다 더 보내놨지? 하고 찾아요. 밤새도록 헤맨단 말이에요. 그럴까봐 걱정인 거죠.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에 한번 제가 접속해 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없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중요한 사이트인데 그걸 빼놓은 것 같아요. 자,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이버에 한 사람당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죠.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로 한번 가볼게요. 클라우드 어디 갔어?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자, 여기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내용이 이거예요. 클럽 댄스 노래가 여기 있네. 클럽 댄스가 이렇게 있어요. 클럽 댄스 노래인데 똑같은 사진으로만 보이네. 여기 노래가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뭐 불필요한 이거는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음악들 저작권 상관없이 막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때그때 이제 보관해 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막내 뭐 자료인가 봐요. 예. 토익은 계속 접수하는데 성적이 개판이야. 이거는 뭐 앱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 이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는 뭐 앱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는 뭐 이런 글꼴들이 들어있나 봐요. 글꼴들. 예, 글꼴들을 여기 넣어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받아놓은 글꼴들을. 자, 클럽 댄스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공간이 30기가를 줘요. 30기가인데 2.6기가 쓰고 있대요. 1테라 쓰려면 어떻게 된다? 돈을 내고 쓰는 거죠. 1테라 쓰려면 돈을 내고 쓰는 거. 1년 이용료가 10만원이에요. 100기가는 1년에 5만원이고요. 그러면 5만원 낼 거 10만원 내면 1테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1테라면 1000기가니까.
그럼 여기 있는 30기가는 우리 USB 메모리 32기가짜리 사가지고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인터넷 안 되면 클라우드는 못 쓰잖아요. 하기사 요즘 인터넷 안 되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어디 가도 다 인터넷은 되잖아요. 무선 인터넷, 뭐 스마트폰도 다 되니까는. 그냥 클라우드에 더 보관해두면 좋은 게 뭐냐면은 블로그에다 글을 쓸 때 거기다 사진을 올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클라우드로 사진을 보내고 받고 작업이 수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PC로 옮기려 그러면 케이블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럼 와이파이가 되니까 그냥 클라우드로 보냈다가 클라우드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강의 한 수업 듣는 거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PC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아, 이 광고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건 아니고 이 광고인데 이건 아시죠? 치킨은 살 안 찐대. 살은 내가 쪄요. 너무 재밌더라고 이런 광고들이. 치킨은 잘안 찌고 내가 쪄요. 어, 아, 치킨은 지가 살찌는 게 아니지 우리가 먹는 우리가 살찐다는 거지. 진짜 가상 좋다. 예, 재밌게 해놨더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이건 이제 강의 듣던 그 사진을 찍은 건데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도근 씨인가? 한번 여러분들 혹시 전도근 씨예요, 전도근 씨. 갑자기 사진이 나와서 제가 이분 얘기를 전도근이라고 하나 기록하셨다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사람은 공고를 나왔습니다. 공고를 나와서 지방대에 나와서 예, 윤리 선생님을 하셨나? 근데 그 학교가 일산 어딘가 학교인데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 학교고 화장실에 담배를 피고 있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여기서 담배 피우면 되냐 그랬더니 학교 유리창을 다 때려 부셔놓고 말도 못한대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이제 좀 뭐랄까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교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한테 조리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한식조리 기능사를 땄는데 따고 나니까는 강의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1년 동안에 몇천 명을 한 거예요.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조리사 자격증 책도 내고요. 결국에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또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인간극장인가 거기 나와 자격증 60몇 개예요. 서로 다른 자격증 60몇 개예요. 저는 연관된 자격증이 한 50몇 개를 갖고 있는데 이분은 60몇 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전동훈 박사라고요. 보시면 재밌어요.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책도 만들어내고 예. 유명하신 분이니까 한번 다음에 한번 보세요.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좋으세요. 저도 등치가 작은 편은 아닌데 가니까는 저보다 체격이 더 크시더라고. 자, 이 클라우드라는 기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찍은 사진이나. 예.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뭐 이게 창 밖에 있는 공간이 좋아가지고 동영상 찍은 거 필요 없으면 이제 찍어서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지워놓고 그렇게 해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오피스 2013 계정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건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본인이나 자녀 중에 대학 학적에 그대로 로그인이 가능한지 대학에 자기 졸업한 학교 있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졸업한 학교에 로그인을 하면 전자우편 서비스를 받는 수가 있어요. 뭐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뭐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저도 이제 이런 원격 대학을 여러 군데를 졸업을 했는데 거기 이제 최근에 2015년에 졸업을 하니까는 아직 로그인이 가능하고 뭐 방송통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오프라인 대학에서 졸업한 거는 오래돼가지고 로그인은 되는데 전자우편 계정은 서비스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이냐 교직원이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학생 맞다. 어느 대학 다닌다. 어느 고등학교 다닌다. 그러면 계정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대학 계정은 아시죠? 이렇게 쓰잖아. id 골뱅이 뭐뭐뭐뭐.ac.kr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대학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대학이 이렇게. 그러면 계정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나 이 계정 맞다. 나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확인 문자 보내거든요. 메일을. 그럼 들어가서 확인 클릭해주면 아, 이 사람은 이 학교 졸업생이든 재학생이든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그러면은 오피스 360이라고 있어요. 오피스 360 무료로 쓸 수 있어요. 2016 MS 오피스 2016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2016 공짜로 써요. 그러니까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그 프로그램 자료실인가에다 링크를 걸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윈도우 파일도 공짜로 쓰는데 여기 드림 스파크라고 있어요. 예,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생이다 이거죠. 학생. 여기 들어가면은 아 지금은 아 맞다 막아놨다. 이걸 안 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관리를 하게끔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계정 확인을 하면 돼요. 근데 회원 가입하실 때 저는 계정이 두 개예요. 좀 전에 제가 여기다 계정한 거는 제 일반 계정이고 학교 계정은 제가 학번이 생각이 안 나서 201301 몇 번 헷갈리네. 그래서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편한데 그 계정으로 로그인 안 하고 일반 계정으로 한 거거든요. 회원 가입을 할 때 학생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 학생이 맞구나 하고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피스도 2016 새 버전을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요. 모르는 사람만 못 쓰는 거지 아는 사람은 다 잘 써요. 네. 그러니까 지금 로그인 계정 해놨잖아요. 그럼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를 때도 컴퓨터에서 가져오느냐 원드라이브에서 가져오느냐. 이건 컴퓨터 거고요. 이건 원드라이브잖아요. 좀 전에 제가 로그인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가보면 여기 있잖아요. 좀 전에 작업해 놓은 거. 그럼 그걸 열기 하면 걔가 열리겠죠. 뭐 글은 안 썼지만 아까 좀 색깔 다른 거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편하죠. 되게 편해요. 지금 190페이지 보시면은 그 설명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으냐면요. 웹상으로 로그인 해갖고 웹에서 문서를 작성해요. 내가 어디 PC방을 갔는데 거기 파워포인트 안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못 깔잖아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디로 들어간다? 인터넷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onedrive.live.com 뭐야? onedrive.live.com 라이브 아이 잠깐만 틀리네. 자 또 로그인 하려 그러면 또 여기서 꿈벅거리겠죠? 승인 요청했으니까 그럼 승인해주면 또 이제 로그인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이제 아웃룩으로 들어갔네. 아웃룩이 아닌데 원드라이브로 가볼게. 아하. 링크를 잘못 썼나 보다. 예, 원드라이브로 들어갔어요.
돈 내리네요. 1테라 쓰는데 8,900원이네요. 네이버는 아까 10,000원이었죠? 안 하죠. 여기에 보면 파일들, 문서에 가보면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 임시 만들어 놓은 거 있네요. 그렇죠? 예. 그게 아까 그거죠. 뭐. 그러면 이제 얘를 오늘 좀 닫아 놓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파워포인트가 온라인으로 열려요. 편집. 브라우저에서 편집. 이거는 PC에서 편집하는 거고, 이건 브라우저에서 편집.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인터넷상에서. 여기다가 뭐 사진을 집어넣겠다. 그럼 사진은 또 이제 내 PC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펭귄 그림을 가져온다거나. 자, 그래 놓고 나서 저장하면 되죠. 여기다가 저장하면 되죠. 뭐. 임시. 이거 PC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PC가 아니라 웹브라우저. 예, 인터넷상에서 직접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저 극단적으로 여기다 PC에다 파워포인트라고 이게 안 깔아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할수 예, 있네. 예, 예. 근데 이제 메뉴가 뭐 갑자기 영어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렇죠? 뭐 여기 이제 또 뭐 언어 바꾸는 게 뭐가 있겠지? 설정하는 게. 여기 보세요. 카렌다 기능 뭐 다 있네요. 스카이프도 있고요. 엑셀도 있고요. 엑셀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언어가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좀 바꿔야 되겠지만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뭐 로그인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불편한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PC에서는 그냥 내가 해놓으면 되지. 그럼 항상 컴퓨터 켜서 마이크로소프트사로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인한 정보가 보일 테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근데 일반 교육생분들은 그게 아니니까 여기 와서 그냥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직접 해야 되겠죠. 근데 집에 파워포인트 2013 없으면 연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이건 일반 계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학생 계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편하죠. 이렇게 다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카이프 뭔지 아시죠? 전화 거는 거. 그럼 여기에 헤드셋 있잖아요. 헤드셋. 이어폰하고 마이크 달려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이 우리 막내 놈인데, 이놈이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틱각 놀라가지고 여기서 PC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이거 스카이프 가지고 다 일본이고 뭐 미국이고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래요. 돈 한 푼도 안 들잖아요. 스카이프를 이제 MS가 인수했습니다. 예. 아는 사람은 편하게 놀아요. 아는 사람은 편하게 놀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계속 답답한 상태로 사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사만 이런 걸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 있잖아요. 구글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었어요. 자, 네이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네이버는 여기에 윈도우 탐색기 뭐 다 있어요. 그렇죠? 자, 네이버 크라우드로 와서요. 사진 문서 PDF 파일 말고 네이버도 여기 있다. 여기 오피스 있어요. 오피스. 네이버에도 오피스라는 게 있어요. 오피스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그 다음에 폼 만드는 거. 폼 만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간혹 문자 같은 거 받으실 때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가보면 설문조사 그렇게 해요. 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뭐 취미는 뭐가 됩니까? 그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거는 본래 구글에서 만들었었죠.
구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구글에 가보시면은요, 로그인 해볼까요? 구글에. 자, 구글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어디 태권도 대회 하죠?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 구글은 뭐 때가 되고 행사가 되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줘요. 예, 멋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예요. 구글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뭐냐면 기업형이고요.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개인용. 자, 제가 여기다 설문을 만들어 놨어요. 설문을. 여기에 설문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교육생분들한테. 이번에 시험을 이렇게 보니까는 자료를 좀 주소를 보내주시고 연락처를 해주시고 뭐를 합니다.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럼 그분들이 PC 스마트폰에서 틱틱틱 눌러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이거를 컴퓨터 상에서 엑셀로 딱 변환돼요. 편해요. 설문에 가보면 많습니다. 자, 이 설문 잠깐 보여드릴게요. 설문지가 지금 바뀌었겠지. 맞아. 설문 유형이 좀 바뀌었는데 2017년 1, 4분기 자, 이렇게 했었어요.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무슨 과목을 신청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럼 선택할 수 있죠. 이거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신가요? 엑셀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한글 문서 작성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이걸 제가 이제 수업 전에 개강하기 전에 보내기도 하고 수업할 때 이제 여쭤보기도 해요. 이걸 PC에서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답답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 제가 이제 감안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 교육은요, 재밌는 교육이 뭐가 있냐면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래서 딱 그날 강의실에 오잖아요. 강의실에 오면은 강사가 어디로 들어가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설문을 클릭합니다. 그럼 PC상에서 클릭하게끔 이제 해놔요. 그러면 들어가서 거기 이름을 적어 놓죠. 이름을. 수강생 이름을 미리 등록을 해놔요. 왜냐면 첫 줄에다가 홍길동 씨가 뭐를 썼는데 일지매 씨가 그 첫 줄에 또 고쳐 써버리면 중복돼 버리니까 이름을 써놔요. 이렇게. 그럼 그 이름 옆에다가 질문을 적는 겁니다. 질문 1, 2, 3, 4 해가지고 저는 뭐가 궁금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강사가 그날 수업을 쫙 진행하는 거예요. 저도 이래서 한번 해볼라 그래요. 무료 강좌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오픈 강좌죠 완전히. 그러니까 계급장 띄고 수업하는 겁니다.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커리큘럼도 없고 그냥 그날 와서 즉석에서 궁금한 사항들 제가 모르는 건 못 해드리고 아는 것만 설명드리는 거죠. 예, 선생님 뭐 아까 말씀하실래? 인터넷상에서 뭐 이제 신청하고 이런 데 뜨는 게 이렇게 만들어서 띄우는 건가 봐요. 예. 그러면 그 답변사는 이제 작성한 사람한테 오는 답변 사항이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는 응답이라고 여기 이렇게 뭐 응답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이라고 돼 있는데 응답이 두 건이 온 거예요. 응답에 가보면 이 두 분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 두 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개별 보기 누르면 이제 이분 저분은 과연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가 이제 거기 나올 수 있고요. 질문지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도 보면 이거는 예전에 작업해 놓은 것 같은데 응답이 몇 건이 들어왔는지 여기 이제 뜬단 말이에요. 15건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질문 링크를 페이스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다. 그럼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보고 설문을 응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에
질문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질문.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엑셀로 만든 거예요. 엑셀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놔요.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 이름 써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름을 안 써놓으면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답변을 하게끔. 이거는 이제 엑셀로 직접 만들 수가 있고요. 엑셀. 그러니까 아까처럼 설문을 만들어서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냐, 아니면 엑셀에다 놓고, 그러면 아까는 엑셀이니까 동시에 여러 명이 로그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뭐 계정 없이도 바로 접속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직접 내가 볼 수 있고 서로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링크 사이트만 주소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들어오셔갖고 다 질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배우는 과정이 흔히 말하는 스마트 오피스, 그런 과정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내용은 좋은데 제목 이제 못 알아들어. 이게 사실은 저희 강사들도 이런 교육을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뭐 외부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속된 말로 제가 더 잘 알아요. 어떨 때는. 명성이 있으시니까 이제 오시죠. 그럼 이제 그 중에는 제가 몰랐던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뭐 저도 강의에 도움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 선생님들은 잘해요. 몰랐던 얘기라도 들으면 아 하고 접근이 가능한데, 컴퓨터 선생님들이 아닌 분들은 로그인 자체를 구글에 회원 가입하는 것도 회원 가입 다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다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가? 이런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데 패스워드를 모르는 분도 있고, 패스워드 여기다 설정해 놓으면 되는데 패스워드 변경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스마트폰에서 변경 요청하면 되고, 그걸 가지고 PC에도 쓰시면 되죠. 모르면 비밀번호 변경 요청 해가지고 당신 누구냐, 나 누구다, 그러면 인증은 핸드폰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첫 시간 수업을 1시간 내내 로그인하는 거로 씨름을 해요. 회원가입을 못하고 이렇게. 자, 여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 만들게 들어가 보면 보세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있죠? 설문, 지도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네이버가 이걸 만든 거예요, 또 다시. 근데 이 시초는 어디냐면 오픈 오피스라 그래요. 오픈 오피스. 여기 오픈 오피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오픈 오피스. 예. 오픈 오피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왜 갑자기 명함천서로 갔을까? 오픈 오피스가 사라졌나 보다. 와, 이상한 사이트가 디립다 막 튀어나오네. 예. 오픈 오피스를 안 하나 보지? 한번 검색해 볼게. 오픈 오피스. 여기 있네. ORG로 들어가 있구나. 예, 오픈 오피스 바뀌었네요. 제가 사이트를 걸어 놓은 게 이게 아니고 바뀌었네. 이것도 정리 한번 다시 해야 되겠네. 오픈 오피스가 아파치로 넘어갔나 봐요. 오픈 오피스 맞죠? 예. 이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 쓰려면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아래 한글도 돈 주고 사야 되고. 근데 이거는 다 공짜로. 예. 시초가 이거였어요. 오픈 오피스가. 구글도 오피스를 만들고 네이버도 오피스를 만들고, 다음은 안 해요. 다음은 이 사업을 안 해요. 실효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음은 네이버에 밀려가지고 카카오톡하고 연계해가지고 그쪽 사업을 하는 거지, 네이버랑 비슷하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되게 편해요. 출시돼 있다고 나왔으니까 4.1점. 저도 처음에는 이거 근데 여기 손 글자죠? 다 글자잖아요. 그림 하나 안 보이네. 요 로고 외에는. 외국에는 이렇게 글자가 많아요. 그래야 시각장애인들도 읽을 수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다 그림이잖아요. 그림은 못 읽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이 글을 읽냐고요? 신기하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뭐 이브라든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이용해서 읽어라 명령을 주면 더 아파치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다 읽어요. 우리말 같은 거 다 읽고요. 단어별로도 읽을 수 있고 낱글자로 T, T 이렇게 읽어요. A, P, A 이건 A고 이거는 A 이렇게 읽어요. 대문자는 크게 읽어요. 이렇게 높여서. 소문자는 그냥 읽고요. S 이렇게 일반적인 거는 S라고 읽는데 요거 A, T, I, O, N 이건 T 이렇게 읽고. 근데 뭐 그렇게 낱글자를 읽어도 되고 단어별로 문장으로 읽어도 되고 알아서 문장으로 다 TTS에서 읽어줍니다. 우리말도 읽어주고 영어도 읽어주고. 시각장애인들은 스피커만 틀어놓고 나서 일을 하잖아요. 읽어라 그래놓고 소리 들리니까 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전화 거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그 전화는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다 전화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크 돼 있고 스피커 돼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뭐 일하면서 부산 친구 어때요? 그러면 부산 친구는 또 부산 어쩌고 뭐 미국은 어때요? 그럼 미국 사람도 얘기하고 미국에 가는 친구도 막 여러 명이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읽을 수가 없어. 이게 다 그림이야. 그림. 이 그림이잖아요. 글씨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다 그림이거든. 근데 보시면 다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SNS 공유하는 거 잠깐 설명드려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고 있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양들이 많아요.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한번 문서를 불러가지고 한번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D 드라이브에 파워포인트에 섹션 3인가요? IT 미래. 예. 자, 이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5개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 겁니다. 어디에다가? 원드라이브에다가. 그 원드라이브 이제 저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아까 뭐 했냐면 원드라이브 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라이브 사이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 거기 들어가서 로그인 하면은 그 데이터 보인다 그랬죠? 이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live.com. 뭐야? 이게 뭐야? 또 승인 요청 들어왔네요. 왜 아웃룩으로 들어갔을까? 원드라이브. 네. 요거는요, 제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고 있어요. 앱 중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응? 안 보인다. 아, 요거 설치하시면 돼.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원노트 이거. 이것도 로그인한 상태에서 클릭하면요, 그냥 여기서 설치하라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와요. 편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설치하라 그러잖아요. 로그인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요, 구글에. 자, 얘를 설치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치하라고 명령을 걸고,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기기가 2개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제 스마트폰으로 설치 화면이 뜰 거예요. 네, 지금 설치 화면 뜨고 있어요. 여기서 PC에서 명령을 걸면, 그러니까는 저는 집에서 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이다. 그러면 뭐 고스톱 같은 거 있으면 고스톱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 고스톱이 필요해. 이제 그럼 이걸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설치 명령을 걸어요. PC로 보면서 스마트폰 조그만 거로 보지 말고 이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까?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면 어디서 설치할 건지, 여기다 할 건지 저기다 할 건지. 얘는 지금 꺼놓고 왔는데 이제 집에 가서 켜면 얘 설치가 되겠죠? 여기다 클릭하고 설치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네. 그렇죠? 원노트 아까 보니까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앱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받으시면 쓰시면 되고. 한국어 미지원? 아닌가? 아,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것도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냐면은 무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열어서 보는 거 그 잘 프로그램인데 굳이 이거 필요 없죠. 뭐 어차피 여기는 엑셀 파워포인트 깔면 되는 거니까. 오피스 렌즈도 있어요. 렌즈는 뭐냐면 이렇게 문서를 스캔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을 이제 변환시켜 주는 거죠. 좀 더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서 찍으면 불필요한 것 같이 찍히잖아요. 근데 얘는 딱 찍어가지고 딱 그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책 내용으로 이렇게 착 찍으면 책이 이렇게 기울게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똑바로 착 바로 되게끔. 그럼 이제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넘겨라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문서가 저장되고 그러죠. 그런 앱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앱 중에서 그 캠 스캐너라는 거 있어요. 캠 스캐너. 캠 스캐너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편해요. 이것도 저도 예전에 쓰다가 이거 설치가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렌즈가 어디 갔더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깔려 있어요. 예. 선생님, 저 PDF로 스캔하기 문서를 뭐 이런 것도 예, 그러니까는 스캔을 해가지고 그걸 PDF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으로만 착각 찍잖아요. 카메라로 찍으면 주변이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쓰면은 딱 필요한 것만 딱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라낼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하죠, 이런 기능들은. 그러니까는 조금 더 알면 편리하게
이런 작업 저런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편해요. 예.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볼게요. 원드라이브는 설치가 됐고, 원드라이브는 예전에 빼놨는데 제가 다시, 여기 지금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다 해놨어요. 아래 한글, 뭐 넷피스 다 깔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문서에 들어가 보면 요거 있죠. 미래 요거 있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가 삭제할 거고요. 요것도 삭제할 거고, 이것도 삭제할 거고. 이 책은 뭔지를 모르겠는데 딜리트. 이게 왜 응? 딜리트. 여기 설정에 가보면 영어로만 돼 있네. 젠장. 자,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볼게요. 예. 얘를 클릭했어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오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요거를 여기 체크를 하면 선택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쉐어 공유하는 거죠.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는 한글판으로 나왔고, 여기는 지금 영문판으로 보이는데, 이건 제가 한번 찾아서 뭐 우리말로 바꾸면 되고, 이때 쉐어 버튼 누르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쉐어 할 거냐 여기 물어보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페이스북으로 하겠다, 트위터로 하겠다, 링크드인으로 하겠다. 맞네요. 여기에 그냥 페이스북으로 하겠다 그럼 페이스북으로 얘를 홍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글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글을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엑셀로 만들었는데, 아래 한글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걸어요. 그럼 그 사람들 와서 보라는 얘기죠. 제 글을. 그게 봤더니 마음에 들어. 그러면 무슨 뭐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저한테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페이스북으로 클릭을 하면 페이스북을 로그인을 해야만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요거 주소 카피하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링크를 거는 거예요. 링크. 요거 말고요. 페이스북 요거 누르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해야죠. 당연히. 그럼 페이스북도 로그인을 해볼게요. 오늘 로그인 무진장하네. 그럼 이제 이거를 페이스북에 게시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실제 제 페이스북에서 로그인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왔네. 누가 눌러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눌러보면은 제 페이스북에 있는 게 원드라이브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거기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로그아웃 해도 이거는 보일 거란 말이에요. 공유를 걸어놓은 거니까는. 편해요. 편해. 요즘 이거 인기 많아요. 아파트에서 요즘 뭐 이거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50만원 지원하면 본인이 9만원만 내면 되고 뭐 이런 거. 예. 여기 보니까는 전기세 좀 나오는 저희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한 7, 8만원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가정집에서 달아볼까? 한 두 개를 달까? 그러면 얼만큼 전력비 나갈까? 이게요, 20만 원 정도. 450와트.
김치 냉장고 우리 이제 가정용 큰 투도어 냉장고 있잖아요. 한 달 돌릴 수 있대요. 이거 하나 달아놓으면 그 냉장고 하나만큼은 커버한대요. 근데 옛날 그 뚜껑식 잠겨 있는 그 김치 냉장고 있죠. 얘가 전기를 많이 먹는 데네요. 그게 듣는 거 예. 옛날 제품들이 많이 먹는데 옛날 제품들이. 에어컨도 옛날 전기요금 많이 먹었잖아요. 요즘 새로 나오는 1등급들은 전기요금 별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냉장고가 3개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 하나 있고 옛날 거 버리기가 아깝고, 그 다음에 냉장고 일반 냉장고 고장나서 이제 투도어 냉장고를 사는데 1등급, 그리고 일반 냉장고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4등급. 근데 4등급하고 1등급하고 전기요금 많이 납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4등급은 가급적이면 안 여는 거, 보관용. 자주 여는 거는 1등급에다 놓고. 여러분 진공청소기도 요즘 나오는 거 되게 좋은 거 아시죠? 1등급.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가전제품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대리미. 얘네들은 전기 폭탄입니다. 그래서 안방이든 건너방이든 이 플러그를 3개를 동시에 꽂아놓고 파워를 돌리면 집 툭 차단돼요. 방방마다 따로 꽂아놓고 쓰셔야 돼요. 스팀 대리미 전기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업소에서는 전기 대리미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스팀 대리미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괜찮죠. 근데 그거는 가정에서는 못 쓰잖아요. 그런 거를 업소에서만 쓰는 거고. 진공청소기도 얼마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거는요 되게 싸요. 근데 1등급이거든. 1등급. 근데 요즘 진공청소기 1등급이 한 80만원 70만원씩 해요. 요즘 나오는 거 들고 다니고서 이렇게 비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진공청소기 있죠? 그런 건 5, 6만원이면 사요. 근데 5등급 그래요. 전기요금 감당 못해요. 가정에서. 시끄럽기도 시끄럽지만. 김치 냉장고라든지 일반 냉장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제가 아주 하도 그냥 그 전기요금 때문에 식겁해서 그래요. 하도 많이 나와서. 자, 하여튼 간에 페이스북에 별의별 걸 다 제가 글을 써놓고 올리는 바람에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건데, 재미나게 이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별거를 다 인터넷상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죠. 페이스북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제 가격표가 이렇대요. 어쩌라고? 근데 이제 이거 있어. 이걸 클릭해서 봐보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해볼 거 아닙니까? 저도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아무개라고 이름을 쓰게 시작을 누르면 저에 대한 프로필을 쭉 검색을 해서 당신은 가격표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페이스북은 홍보하는 데는 가장 좋은 매체입니다. 네. 2012년도에 제가 글을 올린 기억이 나오네요. 오늘 글을 올렸네. 오늘 5년 전에. 예. 하여튼 간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서 직접 쓰는 방법도 있는데, 직접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아까 여기 페이스북에 보면 공유하겠다고 누르면 링크 주소가 걸렸어요. 링크 주소 요거 얘를 복사를 해서 페이스북 글 쓰는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떠요. 이렇게 글 내용이 자동으로 뜬다고. 이 글을 내가 링크만 걸면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요걸 보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그 뭐였더라? 이거 우리 집도 하나 설치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같이 받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홍보하고 싶단 말이야. 홍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이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글 쓰는 안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주소만.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떠요. 이렇게.
그 여기다가 우리 집에서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라고 제가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럼 글이 올라가는 거죠. 저거 전국극인가요, 선생님? 예? 저거가 해당 사항이 대상이 전국극인가요? 이거요? 네. 아, 이 저 태양열 전지판이요? 네.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구청에. 해당 구청에 가보시면 나올 거예요. 전국에 있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시골에 있는 분들은 아, 시골든 농촌에서는 이거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를 보관해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전기는. 저게 전기를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거를 태양열이잖아요. 만들어내면은요, 노벨상이래요. 전기 보관하는 거. 그냥 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어내는 동시에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보관해 둘 수 없어요. 전기를 보관해 둘 수 없는 거예요. 보관해 두면 안 쓸 때 계속 보관해 뒀다가 한여름철에 부족하면 보내주면 좋잖아요. 그런 기술이 세계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전기는 만들면 배터리처럼 보관해 두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크니까 우리 배터리는 전기를 보관해 둘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잖아요. 용량도 작고 금액도 비싸잖아요. 건전지 같은 것만 해더라도.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축전지 같은 거. 그것도 오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기를 보관해 줄 공간이 없으니까는 전기는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해서 안 쓰던 버리는 거예요. 대박 나겠네. 그걸 누군가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이 없대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 대박이 아니라 노벨상이라니까. 노벨 평화상이 될 수도 있고 노벨 평화상이 될 수도 있고 물리 예, 말대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보관해 뒀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고 남는 건 또 팔면 되고 한전에 파는 사람들 많아요. 시골에는요 쫙 태양열 변주판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팔아요. 한전에다가 자기 쓸 만큼 쓰고. 근데 지붕에다 덮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큰 거요. 중고로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는데. 아 중고가요? 예. 근데 이게 59만 원이에요. 저 조그만 거. 구청에서 50만 원 대주고 우리가 9만 원 내고 사는 거거든요. 설치는 가능한가요? 저게 비싸요. 그러니까는 저거를 지붕에다 얹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설치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거는 그냥 갖다 주면은 자기네 설치는 해주고 이사 갈 땐 저거 이제 라사 풀러가지고 베란다에다 걸어놓고 쓰면 되는 거니까는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료들을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죠? 또 올라가 있네. 잠깐만 나가기. 예. 그렇게 해서 글을 올리는 거죠. 뭐 이런 동영상 같은 거 있으면 재미있는 거 있으면 올리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런 뭐 이런 글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수학의 정석 홍성대 선생님. 어머니 살아계신가요? 예, 80이시래요. 아직까지. 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공유도 하고 그거를 페이스북으로 가져가서 또 보기도 하고 그거를 또 요즘은 너무 많아요. 기술이. 또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을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운로드를 못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다운로드 합니다. 여기다 연결해 놓은 게 있는데 멀티미디어 여기에 페이스북 동영상 저장하는 사이트예요. 그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재밌어요. 요즘은 모르면 바보 소리 듣는 거야. 알면 신나게 노는 거고. 자,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으로 문서를 공유하자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자, 파일에 가서 공유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그럼 여기다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되죠. 자, 원격으로 보는 사용자들에게 얘를 다운로드 허용할 거냐? 허용을 안 하면 그냥 보기만 하는 거고 체크만 하면 그 사람들도 저장을 해서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그러면 이건 어디입니까?
어디로 지금 링크를 걸고 있잖아요. 어디 링크를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주소를 자, 링크 복사할게요.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이런 데다가 거기다 글 쓰는 거예요. 이 주소를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온라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게시를 하면 아직까지 글은 안 올렸으니까 제가 이제 시작을 눌러야 되겠죠? 그럼 인터넷상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계정, 아까 그 주소 있었죠. 링크요. 이 링크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워포인트 제작을 해서 이 파워포인트 제작한 거를 자랑을 해요. 그리고 너도 써라. 너도 꺼내 써라. 이렇게. 많이 그래요. 옛날엔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거는 내 거가 아니라 우리 거. 지금 뭐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D 프린팅 뭐 이런 거 있어요. 3D 프린팅. 여기 가보면 인터넷상에서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거죠. 렌더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작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다 공유해요. 그러면 이제 공유받은 이걸 꺼내 가지고 또 고쳐. 좀 더 멋있게 만들어. 그럼 또 공유해.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여기다 이제 금칠만 하면 금 맺기만 하면 이제 금동 관가 열애상 되는 건가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197페이지 보시면은 인터넷상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분들도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떤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습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습 자료들을 개강이 되면은 학습 자료를 이제 공개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미리 보기라는 거 있잖아요. 미리 보기.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제 홈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로그아웃 할게요. 얘도 로그아웃 좀 하고.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로그아웃을 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집에서는 로그아웃을 안 해요. 저는 그냥 어차피 제 컴퓨터는 저만 쓰니까. 컴퓨터 자체를 못 여니까 제 거는. 자, 여기에 요거 해놓은 거 있어요. 하나 좀 보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딘지 잘 보셔야 돼요. 한기대 온라인 평생교육원 제 홈페이지에. 이건 능력개발교육원이고요. 능력개발교육원은 뭐냐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어딘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대학인데 사립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재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죠. 그러니까 국가대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국립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립으로 되어 있지만 국립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운영하니까 공립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 능력개발원은 뭐냐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뭐를 하냐? 교원을 양성해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라는 교원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교육기관이나 뭐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직업훈련 교육기관이라든지 여기에서 강의를 하시려면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가 돼야 돼요. 이제는 안 되면은 안 받아줄라 그래요. 자격 제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경력, 학력 이런 거. 그러니까 동네 이발소 30년을 하신 분이 있어. 이 깎는 거를 좀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
어디 선생이 되겠어요? 못 하잖아요. 훈련 교사 되면 돼요. 이론은 다 가르쳐요. 머리 깎는 거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머리 깎는 건 이 사람이 30년 했으니 도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업훈련 교사가 되기 위한 소양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가르쳐 주거든요. 180시간, 160시간, 160시간. 하루 8시간씩 20일간. 천안에 있는 기술교육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시험을 봐요. 시험 봐서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럼 수료증을 가지고 노동부에 와서 직업훈련 교사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머리 이발에 대한 직업훈련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난 미용실에서 미용사 자격증 없이 한 30년 넘게 했단 말이야. 근데 미용사 자격증은 없어도 훈련 교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직장에서 용접하는 사람 있잖아요. 용접. 그 사람들도 직업훈련 교사가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훈련 교사를 합니다. 그럼 직업훈련 교사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향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아요. NCS, HRD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은 뭐냐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짜 교육이에요. 예. 저것도 수료하면 그런 혜택이 되나요? 이거는요 그냥 아무나 오셔가지고 공부 들으시면 돼요. 한국기술교 온라인. 그럼 여기에 강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CAD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해 놓은 거니까 얼마나 잘 해놨겠습니까? C 프로그래밍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정보통신에 관한 거 그럼 정보통신에 관한 강좌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C 언어 뭐 이런 거 일정관리 뭐 R 프로그래밍 뭐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공짜로 수치 해석 예. 한국기술대학교 온라인 과정이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대학 교육 과정이 아니라 대학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입니다. 아 유료도 있어요.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있고요. 대부분 무료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과정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NCS 말씀드렸어요. NCS요. 기술교육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그 능력개발교육원에 NCS 연수라는 게 있는데 NCS는 뭐냐면 국가에서 만든 표준입니다. 표준. 교육과정을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 비서가 되고 싶어. 격리를 해야 돼. 격리. 그러면 뭐 할 줄 아느냐 뭐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1단계에서 8단계가 있는데 5단계 이상 수료한 사람은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수료증만 가져가면 돼. 난 격리교육에 관한 5단계까지 이수했다라고 하는 NCS 이수증을 가져가면 그 사람은 오케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뭐 의학이라든지 법학은 이제 NCS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있죠. 비서격리, 비서 업무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표준이 있어요. 어느 과정.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어디 과정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해당 사항 없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NCS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공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직장에 나가려고 보니까 직장에서는 다른 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용어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거 다 때려치고 싫은 거 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NCS는 그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거를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표준대로 배우고 나가면 거기서도 그대로 써먹는 거죠. 연장이 되니까는. 산업인력공단이 울산으로 갔대요. 네. 여기 공덕동 로타리로 있었던데 아, 그 울산. 예, 울산으로 가고 몰라요, 거기 지역 사무소들은 많이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발급받잖아요, 신청을. 이런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강의를 들으세요. 좋아요. 저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우리 공강 기간에 이 이틀간 1박 2일로 또 교육 받으러 가요. NCS 이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직업 교육에 관한 편성 방법에 대해서 1박 2일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 배워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런 교육기관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저기 가서 연수를 받을 때 예. 담당자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자격 요건. 어떤 건 있어요. 어느 단계를 마쳐야만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격 제한이. 어떤 건 자격 제한이 없어요. 일반인도 들을 수 있어요. NCS는. 직업훈련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려면 일단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서 걸러요. 자격 제한이 안 되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되잖아요. 경력 몇 년, 학력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선발을 못 해요. 그게 이제 노동부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 자체를 못 해요. 교육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예. 전 직업훈련 교사 교육번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온라인, 오프라인은 160시간이에요. 20일간 교육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온라인하고 집체 교육을 받느라고 주말 과정으로 들었어요. 온라인하고. 그래서 6개월을 배웠어요. 6개월을. 근데 경력 15년 차도 신청서 냈다가 떨어졌어요. 경력 15년 차도 선발이 안 돼요. 온라인들은. 오프라인은 20일간 거기 한 달을 가 있어야 되니까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강의를 다 때려치고 한 달을 가 있어야 되는데 5일간 이렇게 20일간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저는 포기했었는데 온라인이 생겨서 갔었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직업훈련 교사 3가지를 취득을 했어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이번에 이제 사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또 교육을 받아서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자격증을 더 주느냐 안 주느냐 국가에서 이제 판단할 거니까. 자, 하여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작업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만 다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라이브닷컴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면 거기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니까는요. 잠깐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또 프로그램이 뭔가 있나 좀 볼게요. 여기 있다. 요거 요 프로그램인데요. 요 프로그램을 하면은 작동이 되게끔 이게 우리나라 건데 KO-KR이 우리나라거든요. 2016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 차후에 제가 필요하신 분 제가 드릴 테니까는요. 다 함께 들으시는 분들한테 드려야지. 2016 무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선물 줍니다. 예, 선물이에요. 2016 굉장히 좋습니다. 2013하고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미끼는 던져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강하겠습니다.